안녕하세요, 보스포츠입니다. 키 180cm 이상부터 190cm나 2m가 넘는 선수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ATP 무대에서 170cm의 작은 키로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가졌지만 안정적인 스트로크와 엄청난 수비 커버 범위를 가능케 하는 빠른 발, 그리고 영리한 플레이로 조코비치와 나달을 공지에 몰리게 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아르헨티나의 작은 거인, 바로 디에고 슈와르츠만입니다. 선수 소개에 앞서 구독자 여러분께서 보시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에고 슈와르츠만은 1992년 8월 16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슈와르츠만은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유대인 아르헨티나 스포츠 클럽에서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니어 시절에는 눈에 띄는 경력은 없었고 ITF 주니어 랭킹은 217위까지 올랐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13세부터 주니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남미 전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그가 유일하게 출전한 2010년 주니어 US 오픈에서는 예선 1라운드에서 패배했었습니다. 슈와르츠만은 주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통해 상대를 공략하는 베이스라이너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핸드와 백핸드 모두 군더더기 없는 스윙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고, 상대의 스트로크가 넘어올 때 라이징 볼로 반격을 하면서 자신의 신체적인 단점을 보완하는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슈와르츠만은 강력하지는 않지만 일관되고 실수가 없는 서브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브보다는 리턴 게임에서 더 나은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그의 리턴 게임 승률은 세계 최강의 리턴을 자랑하는 조코비치와 나달과 견주어 봐도 절대 밀리지 않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와르츠만의 전체 승률은 230승 180패로 56%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발이 빠르고 베이스라인에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 클레이 코트에서 특히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클레이에서는 60%의 승률, 하드 코트에서는 55%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디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며 7승 13패로 35%의 저조한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와르츠만은 2014년 프랑스 오픈에서부터 그랜드슬램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슈와르츠만은 첫 출전 경기를 이기고 2라운드에서 페더러를 만났지만 3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US 오픈에서는 1라운드에서 당시 1번 시드였던 노박 조코비치에게 패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ATP 투어의 하위 리그인 ATP 챌린저 투어에서는 4개의 단식 타이틀과 ATP 챌린저 투어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랭킹 61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2015년에는 이스탄불 오픈의 8번 시드로 참가해 준결승에 진출했는데, 상대는 작년 프랑스 오픈에서 패배를 안겨줬었던 로저 페더러였습니다. 무기력하게 패배했던 지난 대결과는 달리 이번에는 3세트에서 5게임까지 따냈지만 결국 7대5로 패배해 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작년에 이어 다시 출전한 이스탄불 오픈에서 이번에는 결승까지 진출했고, 상대는 당시 2번 시드였던 불가리아의 그리고르 디미트로프였습니다. 1, 2세트 모두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며 접전을 펼쳤지만 3세트에서는 멘탈이 완전히 박살난 디미트로프를 게임 스코어 6대 0으로 완전히 압도하며 생애 첫 ATP 타이틀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어 참가한 앤트워프 오픈에서는 커리어 두 번째로 결승전에 진출했지만 리차드 가스케에게 2대 0으로 패배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슈와르츠만은 시즌 내내 브레이크 포인트 성공률 46.6%라는 ATP 선수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남기며 리턴 게임의 강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프랑스 오픈에서 3라운드에 진출하며 그랜드슬램 최고 성적을 기록했지만 조코비치와 5세트 접전 끝에 패배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출전한 US 오픈에서는 3라운드에서 당시 5번 시드였던 마린 칠리치를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8강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8강에서는 파블로 카레뉴 부스타에게 패배하며 탈락했습니다. 한 해 동안 첫 메이저 8강 진출과 마스터스 시리즈에서 두 번의 8강 진출을 통해 최고의 시즌을 보낸 슈와르츠만은 랭킹 25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서브 리턴 포인트 승률과 리턴 게임 승률에서 모두 ATP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는 호주 오픈에 참가해 4라운드까지 진출했고 라파엘 나달을 만났습니다. 비록 3대1로 나달에게 패배했지만 끈질긴 플레이로 나달에게 2세트 타이브레이크를 잡아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팬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참가한 리우 오픈에서는 결승에 진출해 페르난도 베르다스코를 만났는데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제압하며 두 번째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오픈에서는 4라운드까지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8강에서는 라파엘 나달을 만나 첫 세트를 가져오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경기는 다음날로 지연되었고 이후엔 나달이 3세트를 연달아 가져오며 슈와르츠만은 8강에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2019년에는 호주 오픈에서 3라운드까지 진출했지만 토마스 베르디에게 패배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조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치러진 아르헨티나 오픈에 참가했는데 준결승에서 일본 시드였던 도미니크 팀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이탈리아의 마르코 체키나토였는데 6대1, 6대2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로마 마스터스에서는 8강전에서 니시코리 케이를 꺾으며 마스터스 시리즈 역사상 처음으로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조코비치에게 패배하며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멕시코에서 열린 로스카보스 오픈에서는 결승에 진출해 미국의 텔러 프리츠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꺾고 세 번째 ATP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우승과는 다르게 이번 우승은 하드코트에서 이뤄낸 우승이었습니다. US 오픈에서는 4라운드에서 당시 세계 랭킹 6위였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를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8강전에서는 이 대회 우승자인 라파엘 나달에게 패배하며 대회를 마쳤습니다. 2020년에는 호주 오픈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4라운드에 진출했지만 최종 우승자인 노박 조코비치를 만나 패배하며 자신의 호주 오픈 최고 기록은 경신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한동안 투어가 중단됐다가 무관중으로 개최된 로마 마스터스에서는 8강에서 라파엘 나달을 만났는데 나달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따내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준결승에서는 데니스 샤포발로프를 만나 3세트 끝에 제압하며 본인의 커리어 처음으로 마스터스 시리즈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로써 슈와르츠만은 마스터스 시리즈와 결승전 역사상 최단신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는 조코비치가 슈와르츠만을 압도하며 첫 마스터스 타이틀은 물 건너갑니다. 9월로 연기된 프랑스 오픈에서는 8강전에서 당시 세계 랭킹 3위였던 도미니크 팀을 5세트 끝에 제압하며 첫 그랜드슬램 준결승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준결승 상대는 직전 대회인 로마 마스터스에서 꺾었던 라파엘 나달이었는데 나달이 복수에 성공하면서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대회 직후 슈와르츠만은 본인의 커리어 하이인 세계 랭킹 8위에 도달했고 연말에 ATP 파이널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ATP 파이널에서는 조코비치, 메드베데프, 즈베레프와 한조가 됐는데 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상위 랭커의 벽을 실감하게 됩니다. 2021년에는 프랑스 오픈에 참가해 8강 진출을 이뤄냈지만 라파엘 나달을 만나 패배하며 대회를 마쳤습니다. 2년 전 결승에서 준우승에 머물러야 했던 아르헨티나 오픈에서 이번에는 결승에서 같은 국적의 세룬돌로를 꺾으며 네 번째 ATP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인디언 웰스 그리고 올해 열린 몬테카를로에서 8강까지 진출하는 저력을 보여줬지만 현재는 세계 랭킹 15위에 랭크되며 2020년 전성기만한 기량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출전한 윈블던에서도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영국의 브로디에게 5세트 끝에 패배하며 조기 탈락하게 됩니다. 축구 선수라고 쳐도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슈와르츠만이 극강의 운동신경을 자랑하는 장신들이 즐비한 ATP 투어 무대에서 마스터스 결승, 그랜드슬램 준결승, ATP 파이널 참가, 그리고 세계 랭킹 8위까지 이뤄낸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끝자락이 있는 그가 앞으로 30대에는 어떤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